궁금한 건 국정교과서 진짜 안 쓰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뭐 교육감이 뭐 해줘야 되지 않냐? 예. 이거부터 그냥 좀 뭔가 세게 나와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정말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저희는 바로 이어서 국정교과서도 탄핵됐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기까 전에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할 정도까지 분노하게 된 것들이 과연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순실이라든가 이제 최순실과 연루된 국정농단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저희 정유라 학사농단, 이 교육농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 이런 누리과정 같은 거 본인이 공약해놓고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떠넘겨서 이런 예산 파동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오늘 논의가 되는 국정교과서도 저는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기까지 이런 분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국정교과서 반대하시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 저는 현실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폐지된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고 하면 사실은 보세요. 강행이냐 폐기냐 저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강행이냐 폐기냐? 네, 폐기냐. 자, 강행의 변형 내지는 꼼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 유예 그리고 국정, 검정, 혼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과연 이 정도 국민들의 한 7, 80%가 반대하는 그리고 탄핵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인 국정교과서를 대행이 결정해서 추진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행은 못하니까 이렇게 변형된 꼼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정, 검정, 혼용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했던 교과서 쓰고 싶은 데는 그냥 쓰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행한 국정을 쓰려면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국정이건 지금까지 써오던 검정 교과서들 중에 선택해서 써라. 그러면 뭐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지금 국정교과서는 2015년 교육과정에 준해서 쓰여진 거예요. 2015년 이제 교육과정이 2009년이 있고 2015년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국정은 이제 최근 거니까 2015년 교육과정에 준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검정은 2009년 교육과정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검정 교과서들은 2015년 교육과정의 그 준칙이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반영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헌책하고 새책 중에 어떤 거 쓸래? 이런 선택을 학교한테 요구를 하는 게 돼요. 헌책 쓸래? 새책 쓸래? 그러면 당연히 새책 쓴다고 그러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7, 80% 국정 쓰고 강한 반대를 갖고 있는 일부는 헌책인 검정교과서를 쓰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건 안 되죠. 불공정 게임이죠. 불공정 시장 거래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폐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금 다시 뭐 집필자들이 모여서 내년에 검정교과서의 하나의 형태로 뭐 발행한다. 뭐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무슨 뭐 그것까지 검정교과서의 다양한 교과서의 하나로 재집필돼서 시장에 나온다.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언비어 같은 거 같아요. 뭐가 도는데 이게 제가 왜 굳이 유언비어란 말을 쓰냐면 똑같은 문장의 단어가 곳곳에서 국정교과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댓글이 달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교과서 선택은 교장의 권한이다. 교육감들이 빠져라. 뭐 이런 요지에 거의 똑같은 문장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것은 당연히 뭐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그다음에 교육과정위원회 같은 게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거쳐서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뭐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하면 위원회 거쳐를 통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교육감이 강제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히 맞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지금 내년에 국사교과서를 쓰기로 한 데가 중학교 1학년에 19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 201개 학교가 있어요. 총 220개. 201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정책국이라 여기서 검토를 해보니까 중학교는 사회과 선생님들이 지리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이렇게 사회 과목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되고 2, 3학년에 대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9개 교장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이게 1년 내내 논란이 되고 지금 엄청나게 반대가 심한데 이것은 추진해야 이게 너무 학교별로도 혼란이 크다. 왜냐면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있고 학생도 반대할 거라고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일단 우리 1년 미룹시다. 일단 그냥 미루자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오히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 위해서도 미룹시다. 교육 과정상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때 모이신 분들은 흔쾌하게 또 실제 그렇잖아요. 그 1년 내내 추진하면서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 결코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돼서 중학교는 자연스럽게 합의에 의해서 1년을 되게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1년 동안 하실 일이 없는 거죠. 가르치셔야 되는 거니까. 중학교는 여러 과목을 하시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러고 1, 2, 3학년 이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이것은 학교에 예를 들면 201개 교장 선생님을 모셔서 제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하고 달리 고등학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결정을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고 학교의 혼란을 촉발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않고 그냥 제가 교육부 장관하고 맞짱을 떠서 내가 거리에 나가겠다, 비상행동을 하겠다 이것도 그래서 내가 나서서 뭐 한교안 좀 뭐 대행하고 싸우든지 교육부 장관하고 싸우든지 국회의원들하고 연대해서 싸우든지 시도교육감님들하고 같이 하든지 해서라도 내가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폐지해서 학교가 그런 어려운 선택을 안 하시도록 하겠다. 제가 이제 그저께 교감 선생님들이 다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다 한번 모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강행을 못하게 싸우겠다. 만일 정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싸워서 철회를 안 시키면 이제 학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돌입하죠. 왜냐하면 수업은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셔야 되니까 이런 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힘을 합쳐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도 성취해내는 국민인데 국정교과서 하나 취소하는 걸 못할 국민이겠습니까? 저는 뭐 100% 확실합니다. 토론을 중에 약간 선동 분위기 제 뜻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준비된 질문은 이게 교육부가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교육감한테 물어봐서 나왔는데 사실은 좀 많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데 또 실제로 대통령도 이제 지금 직무 중지된 상태인데 또 앞에 또 서두에서 말씀하신 건 교육부 장관이 실제 지금 이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그렇습니다. 봤는데 그러니까는 사실 저도 행정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에 계신 분들도 애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정부 전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하기가 교육부 장관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 탄핵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게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전과 이후에 우리 사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지향하는 시대 정신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새로운 개혁 요구들이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요구, 지향, 시대 정신의 전환에 맞추어서 공직자가 어렵더라도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이럴 개연성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1년 유예라든지 1년 유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검정, 혼용 같은. 근데 이제 국정, 검정, 혼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 정책 자체 결정에. 그래서 1년 유예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교육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1년 유예로 간다면 혹시 뭐 그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반대인 거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정말 저는 2016년 12월 3일 지난 토요일은 굉장히 극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3일은 87년 6월 10일하고 동일한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60항쟁이잖아요. 12.3 항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시민혁명이고 시민명예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2016년. 그리고 저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저는 1년이나 이게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할 겁니다. 저도 학교에 있었다면 그렇게 분석을 했을 거예요. 2016년 세대의 탄생입니다. X세대, Z세대 탄생이잖아요. 세월호를 겪고 2016년 11월, 12월 시민명예혁명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12월 3일이나 그 이전에 촛불 시위에 자발적으로 나온 학생들은 이미 정치적 경험이 다른 거예요. 사회적 경험이 다른 겁니다. 새로운 세대의 저는 탄생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게 교육부도 변화하는 게 맞다. 이게 저는 국정교과서를 철폐하느냐 안 하느냐고의 문제를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조진호 선생님께서 괜히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기분이 저한테 너무 느껴져서 아까부터 마이크를 지금 들었다가 들었다가 네, 원래 제가 이렇게 다음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일단 말씀하시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를 너무 간파당한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만약에 이거를 국정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걸 만약에 지금 와서 철회를 하면 내년에 우리 역사 교육의 현장에 대단한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퍼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혼란을 우려해서 그냥 좀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다시 검정으로 재고시하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검정 재고시. 네, 검정으로 빨리 재고시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검정을 그러려면 새로운 검정 교과서를 개발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교과목은 다 2018년부터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역사만 2017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간단합니다. 2018년 3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전에 그만두겠지만 그러네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만두겠지만 말하면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고쳐놓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2000 지금까지 진행되어 과정이거든요. 근데 더 일찍 나가게 됐죠. 이거는 뭐 어쨌든 국민들이 만든 거고 어쨌든 그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선 제거하면 됩니다. 2018년 3월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교과서를 지금부터 그렇죠. 개발하면 됩니다. 예. 그럼 또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국정교과서는 그렇게 졸속하게 한다고 비판해놓고 지금 와서 만약에 검정을 하면은 또 집필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 검정교과서를 집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 역사 교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또는 서로 간에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만 잘 이렇게 극복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내년에 설령 검정을 어떻게든지 아니 국정을 어떻게든지 막
억지로라도 어떻게 뭐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1년밖에 수명이 없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그건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자 내년에 배워야 되는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들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2학년 되니까 이 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책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한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철회하고 빨리 검정으로 고시해서 지금 새로운 검정 교과서의 제작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내년 1년은 지금 현재의 검정 교과서를 쓰면 됩니다. 1년 더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말하자면 이런 국정을 문제가 있지만 이걸 만약에 지금 와서 다시 포기를 하면은 뭐 굉장히 막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줄 것처럼 자꾸만 교육부에서 이렇게 흘려요. 또 그걸 또 일부 언론에서 또 받아갖고 마치 그 양비로 지난번에도 교육감님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만나서 무슨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같이 이렇게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는데 마치 그게 교육감이 교장 선생님들을 뭐 협박해서 뭐 말하는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부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첨부. 네. 그래, 예, 지금 뭐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을 연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사만, 역사만 이렇게 유독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여기서 연기는 이제 검정 교과서를 1년 더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 정책을 폐기하고 1년을 연기해서 2018년부터 다른 과목처럼 2015년 교육과정에 기초한 책을 사용하기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국정교과서는 과거와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교과서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당연히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과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데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와의 싸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래와의 싸움이라는 미래와의 싸움? 예, 미래와의 싸움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저는 저희가 서울교육청에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세계 시민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시민형 역사교육으로 가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훨씬 더 열린 역사교육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일 독재 교과서를 우리가 못 쓰게 하는 거 그건 당연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 앞으로 세계화 시대로 가고 여러 새로운 도전에 이제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유엔에서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 조사관이 권고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 여러 뭐 좀 길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역사교육 정책이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 내러티브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 내러티브의 역사 서술이죠. 역사 서술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요. 국정교과서는 정확히 이거에 반하는 겁니다. 근데 요 문화적 권리에 관한 이 유엔 권고가 나온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다수 종족이 소수 종족을 말살하고 버마라든가 그러면 로힝거족 같은 경우 말살하고 인종 청소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배적 한 사회의 지배적 집단이 자신의 세계관에 기초한 교과서를 만들고 그걸 강행하고 소수자의 인식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역사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넘는 세계화 시대에 열린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곧 중국에 가서 발표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원고를 쓰면서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하고 우리하고도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도 말하자면 반식민지로 떨어지고 굉장히 어렵게 2차 대전 이후에 지내다가 지금 G2에 올라섰잖아요.
미국과 쌍벽을 거르는 최강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긍적 민족주의. 그걸 이제 보통 우리 번역할 때는 굴기론적 굴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융성에서 올라서는 거죠. 대국굴. 예, 굴기론적 어떤 민족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협소한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역사관의 기초에서 동국공정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세계 G2가 되는 유도한 국가가 어떻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되려면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 국가지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제가 중국 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G2에는 못 갔지만 우리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지금 올라섰잖아요. 사실은 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보수의 가장 근저에는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성장, 성장사관이 있는 거예요. 성장 승리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굉장히 자긍적이고, 자긍적일 것까지 괜찮아요. 자기 긍정을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건 좋은데 편협한 거죠. 배타적인 거죠. 다른 견해는 부정하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보수 진보의 시각 차이를 부정하는 것까지를 하지만 이게 조금 변화적으면은 말하자면 이민자들에 대한 반대, 우리 사회에 와 있는 소수자 국제결혼한 사람들은 반대, 탈북자에 대한 반대, 북한에 대한 반대, 굉장히 냉전적 이것으로 이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에도 우리가 뭐 북한의 인권이나 3대 세습에도 우리가 비판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막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면 안 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점이 많죠. 북한에 문제점이 많지만 수십 년간 적대적인데 그것은 안 된다. 오히려 평화 공존적 시각이 필요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열린 세계 시민적 역사교육, 역사의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다음 세대, 네. 20, 30년 후의 세대는 정 다른 세상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와의 새로운 싸움을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 역사 인식도 확장하면서 열린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잖아요. 두 분이서 이렇게 막 불이 막 타는 뜨겁습니다. 제가 살짝 얹으면 그 이번에 국정에 와서 잘 못 보셔서 그렇겠지만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문장이 제가 세봤어요. 23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독재정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인권 유린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제한하였다. 일부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 균형이 없는 인권의식이라 해야 되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또 간파했습니다. 교수님도 뭔가 미래적인 역사교육 이런 얘기 하시고 싶으시죠? 이미 하고 계세요? 이제는 아주 독심술까지 우리 네. 말씀하시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를 지금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이렇게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교육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구현해 보기 위한 노력입니다. 말하자면 이 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뭐 국정화 반대위원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사실 처음에 그 기자회견 하는데 그 발족됐다고 할 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편향된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데 99.9%를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국어사전에 편향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말하자면 99.9%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보고 무슨 뭐 편향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표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감께서 얘기하신 것대로 말하자면 이게 뭐 국정을 반대하기 위한 역할에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위원회를 만든 목적입니다. 사실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교육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정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꾸만 이제 언론에서 저희가 이제 뭐 대한 교과서를 쓰고 있다, 뭐 대한 교재를 쓴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들이 여러 자료들을 개발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려고 해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한테 제공하고 그것을 쓰고 안 쓰고의 여부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쓰시면 분명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시고 또 학생들이 좋아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토론이 있는 수업, 질문이 있는 교실. 토론 이제 있는 표방을 수업, 질문이 있는 네. 교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토론할 수 있고 선생님께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역사란 결코 획일적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내 생각만이 옳고 네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거죠.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저는 그것이 바로 지금 교육감께서 얘기하신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저는 우리 학생들은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잘해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만 지금 그동안의 정부와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그런 학생들에게 걸맞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 거죠. 그것에 대한 반성. 말하자면 그동안에 뭐 역사학계나 역사교육자들은 잘해왔는데 마치 뭐 정부만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역사라는 과목은 대단히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죠. 여기 계신 학생들 중에서 아마 그런 학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학생은 잘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3번 정도 촛불 집회에 나가봤습니다. 서울에서 1번, 제주 3번. 근데요,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데에 나오는 학생들 중에 중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학생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빼놓지 않고 지적하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국정교과서로 배우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다 해요. 이게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거슬리면 그건 결국은 그 배는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이제 바로 지금 교육감께서 이제 지금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바꿔보고 싶은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방향이 그런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이 이것을 모범적으로 잘 수행해서 그 결과물을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교육감님과 협의는 안 됐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말하자면 어쨌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 서울시 거라고만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아마 교육감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똑같은 수고를 또 반복할 필요 없이 같이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행의 변형 내지는 꼼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 유예 그리고 국정, 검정, 혼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과연 이 정도 국민들의 한 7, 80%가 반대하는 그리고 탄핵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인 국정교과서를 대행이 결정해서 추진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행은 못하니까 이렇게 변형된 꼼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정, 검정, 혼용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했던 교과서 쓰고 싶은 데는 그냥 쓰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행한 국정을 쓰려면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국정이건 지금까지 써오던 검정 교과서들 중에 선택해서 써라. 그러면 뭐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지금 국정교과서는 2015년 교육 과정에 준해서 쓰여진 거예요. 2015년 이제 교육 과정이 2009년이 있고 2015년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국정은 이제 이 최근 거니까 2015년 교육 과정에 준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검정은 2009년 교육 과정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검정 교과서들은 2015년 교육 과정에 사실 가장 좀 궁금한 건 국정교과서 진짜 안 쓰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뭐 교육감이 뭐 해줘야 되지 않냐? 예. 이거부터 그냥 좀 뭔가 세게 나와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정말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저희는 바로 이어서 국정교과서도 탄핵됐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기까 전에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할 정도까지 분노하게 된 것들이 과연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순실이라든가 이제 최순실과 연루된 국정농단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저희 정유라 박사농단, 이 교육농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 이런 누리과정 같은 거 본인이 공약해놓고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떠넘겨서 이런 예산 파동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오늘 논의가 되는 국정교과서도 저는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기까지 이런 분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국정교과서 반대하시는 생각이 이제 많으실 텐데 저는 현실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폐지된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고 하면 사실은 보세요. 강행이냐 폐기냐 저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강행이냐 폐기냐? 네, 폐기냐. 자,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교육감이 강제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히 맞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지금 내년에 국사교과서를 쓰기로 한 데가 중학교 1학년에 19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 201개 학교가 있어요. 총 220개. 201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정책국이라 여기서 검토를 해보니까 중학교는 사회과 선생님들이 지리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이렇게 사회 과목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되고 2, 3학년에 대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9개 교장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이게 1년 내내 논란이 되고 지금 엄청나게 반대가 심한데 이것은 추진해야 이게 너무 학교별로도 혼란이 크다. 왜냐면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있고 학생도 반대할 거라고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일단 우리 1년 미룹시다. 일단 그냥 미루자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오히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 위해서도 미룹시다. 교육 과정상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때 모이신 분들은 흔쾌하게 또 실제 그렇잖아요. 그 1년 내내 추진하면서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 결코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돼서 중학교는 자연스럽게 합의에 의해서 1년을 되게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1년 동안 하실 일이 없는 거죠. 가르치셔야 되는 거니까. 중학교는 여러 과목을 하시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러고 1, 2, 3학년 이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이것은 학교에 예를 들면 201개 교장 선생님을 모셔서 제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하고 달리 고등학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결정을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고 학교의 혼란을 촉발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않고 그냥 제가 교육부 장관하고 맞짱을 떠서 내가 거리에 나가겠다, 비상행동을 하겠다 이것도 그래서 내가 나서서 뭐 한교안 좀 뭐 대행하고 싸우든지 교육부 장관하고 싸우든지 국회의원들하고 연대해서 싸우든지 시도교육감님들하고 같이 하든지 해서라도
내가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폐지해서 학교가 그런 어려운 선택을 안 하시도록 하겠다. 제가 이제 그저께 교감 선생님들이 다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다 한번 모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강행을 못하게 싸우겠다. 만일 정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싸워서 철회를 안 시키면 이제 학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돌입하죠. 왜냐하면 수업은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셔야 되니까 이런 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힘을 합쳐서 이것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도 성취해내는 국민인데 국정교과서 하나 취소하는 걸 못할 국민이겠습니까? 저는 뭐 100% 확실합니다. 그 준칙이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반영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헌책하고 새책 중에 어떤 거 쓸래? 이런 선택을 학교한테 요구를 하는 게 돼요. 헌책 쓸래? 새책 쓸래? 그러면 당연히 새책 쓴다고 그러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7, 80% 국정 쓰고 강한 반대를 갖고 있는 일부는 헌책인 검정교과서를 쓰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건 안 되죠. 불공정 게임이죠. 불공정 시장 거래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폐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금 다시 뭐 집필자들이 모여서 내년에 검정교과서의 하나의 형태로 뭐 발행한다. 뭐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무슨 뭐 그것까지 검정교과서의 다양한 교과서의 하나로 재집필돼서 시장에 나온다.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언비어 같은 거 같아요. 뭐가 도는데 이게 제가 왜 굳이 유언비어란 말을 쓰냐면 똑같은 문장의 단어가 곳곳에서 국정교과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댓글이 달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교과서 선택은 교장의 권한이다. 교육감들이 빠져라. 뭐 이런 요지에 거의 똑같은 문장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당연히 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그다음에 교육과정위원회 같은 게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거쳐서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뭐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위원회 거쳐를 통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토의를 거쳐.